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락에 접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순환매 속에서 오늘도 어떠한 흐름들을 보셔야 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6월에 구인과 관련된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견조했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고용과 관련돼서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조금씩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선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BOJ 쪽에서 금리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머크앤코,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 이제 소식들도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이제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아닌 좀 더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짚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캐즘에 대한 것들이 숫자로 나와버린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과 포스코 인터, 그리고 우리 금융의 개별적인 소식들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로 3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한화 시스템 정도만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들인지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자, 미국 지수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나 하락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이날 금융주하고 에너지가 강세를 띠면서 다우 지수는 견고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일본 BOJ와 관련된 금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재료였었고요. 수급사 항상 비테크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순환매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경제지표가 관련되겠는데요. 6월 고용과 관련된 구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6월 구인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산된 고용인 534만 명과 고용률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면서 여전히 고용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직은 328만 2천 건으로 이 퇴직자 비율이 2.1%가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최근에 직장인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이직할 자신감이 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도 여전히 침체 기준선인 80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들에 대해 고용 불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가능성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의 경제와 이민, 범죄 문제에 대한 접근을 선호한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의료보험 문제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화상투표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한 뒤에 내달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취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BOJ가 지난 3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책 금리를 10bp에서 25bp로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시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본의 유력 언론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반응이 있었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는 정책 금리가 25bp로 인상이 되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2008년 12월 이때 0.3% 정도 됐었었는데요. 이거 이후에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엔캐리 자금의 일본 유입, 즉 이 미국에서의 유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BOJ는 일본 국채 매입 속도를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클라우드 부문 쪽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은 실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0.89% 밀렸지만 시간 외에서는 5.4% 이상 밀리게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머크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제는가하고도 좀 연결성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강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전망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팔고 있는 품목 중에서 암과 관련된 이 가다실이라는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머크앤코와 관련해서 9.8%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시간 외에서는 0.6% 추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록터앤갬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쪽이 되겠고요. 이제 기대 이상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매출이 부진하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4.8% 하락했습니다. 주당 161달러 70센트고요. 시간 외에서도 이러한 하락세는 어느 정도 더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은 실적이 아니라 악재입니다. 그냥 테슬라의 리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 하락세가 좀 큽니다. 후드가 열리는 이런 결함이 나오게 되면서 185만 대를 리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4% 하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되돌렸고요. 주당 222달러 6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